프랑스 정부는 어설펐던 수사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았고 빈센조 페루자를 이탈리아의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잠시나마 모나리자를 고국으로 되찾아왔던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를 내리는 것이 꺼림칙하였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빈센조 페루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현출합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가족들에게 자신이 조만간 부자가 될 것이라고 떠벌린 사실을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즉 이탈리아를 위하여 모나리자를 고국으로 가지고 온 것이라는 그의 변수와 다르게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빈센조 페루자는 자신은 고국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라 조콘다를 훔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는 기분이라도 좋자고 해본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 조콘다 미서에 마성으로부터 헤어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불태울 생각을 하다가 부모님께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해드리고자 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그가 런던, 파리, 나폴리의 미술품 거래상, 미국의 백만장자 수집가 JP 모건 측과 접촉하는 등 모나리자를 판매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런던 거래상을 찾아간 것은 라 조콘다를 이탈리아로 가지고 돌아갈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제리는 법정에서 빈센조 페루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값이 50만 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라 조콘다라면 그 정도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며 빈센조 페루자가 먼저 판매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그는 알프레도 제리가 먼저 나에게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50만 리라를 받아준다고 하였고 그 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정신과 의사는 그를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검사하였고 그는 지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일부밖에 책임질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놀라운 소견을 밝혔습니다. 빈센조 페루자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판매 시도 경위, 재판받는 태도 등에 비추어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의 지적 결함이라는 판정은 현재 우리의 정신과적 진단에 의할 때 경도 지적 장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빈센조 페루자는 흔히 미쳤다고 하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록 성인이지만 IQ가 평균보다 매우 낮은 등 어린아이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재판에서도 경도 지적 장애로 인한 지능의 저하 등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의 영광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도로 저지른 흉악범의 영리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프랑스에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벌어진 범죄이므로 이탈리아에는 재판권이 없습니다. 즉 이탈리아에서는 빈센조 페루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마카론이라고 놀림받고 차별받고 냉대받았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모나리자를 훔쳤다고 오인하였으나 실제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모나리자를 조국에 가져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직업적 도둑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도 그의 지적 결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신다면 저희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휴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빈센조 페루자는 흐느꼈습니다. 이탈리아인인 빈센조 페루자는 이탈리아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변소와 정신감정 결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관대한 처벌을 한다. 징역 1년 15일에 처한다.
그는 선고 후 모나리자와 같은 아리송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그만하길 다행이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은 무사히 양호한 상태로 돌아왔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잠시나마 모나리자와 해우를 즐겼으며 프랑스는 자신의 미술품 보호 장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닫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날인 7월 28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세르비아,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편에 서면서 서로 적이 되었으니 적에게 모나리자를 훔친 페루자를 엄히 처벌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고향 두멘차로 돌아가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이탈리아 육군으로 입대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하였습니다. 그는 1921년 결혼하여 프랑스로 돌아가 오토사브아의 페인트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지붕 널판지는 썼겠지만 내 이름은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을 거야.